보안당국은 미입국한 한 베트남인을 찾기 위해 밤샘 추적에 나섰지만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경찰대는 폭발물 의심 상자 안에서 경고문구를 담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지에는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신이 처벌한다 라는 내용의 아랍어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신이 당신을 벌할 것이다. 예, 지난 주말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발견된 폭발물 의심물체. 그 안에 써있던 아랍어 경고문입니다. 아랍어로 씌어 있었지만 문법은 틀렸습니다. 일단 경찰은 전담반을 꾸리고 지문 채취하고 지금 CCTV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워낙 이용객이 많은 곳이라서 용의자 추적이 쉽지 않다는 입장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같은 날 베트남인이 역시 인천공항을 뚫고 밀입국을 한 사실이 드러났죠. 지난주에 중국인 밀입국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유사한 일이 또 터진 겁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인천공항, 지금 내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자, 직접 들어보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의 신철 정책기획국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 폭발물 의심물체가 나온 곳이 입국장 C게이트 옆에 남자 화장실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예. 여기는 사람들이 이용이 많은 곳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출국, 입국하는 사람들 외에 외부인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 그럼요. 뭐 환송객 이런 분들도 다 몰려있는 곳. 그렇죠. CCTV가 설치는 당연히 돼 있겠지만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건 없을 테고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경찰이 전담반을 꾸려서 수사 중이고, 예. 지문 이제 19개 정도가 채취됐고, 부탄가스 담겨있던 화과자통의 출처를 쫓고 있다. 이 정도가 현재까지 저희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문 19개 채취했지만 누군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고요. 그렇죠. 예.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금요일에는 베트남인이 밀입국한 사건도 있어요. 네. 예. 이것도 아직 행방이 묘연한 거고요. 그렇죠. 이제 이따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지 않고 도망을 간 건데요. 중국인하고 똑같은 케이스네요. 환승하겠다고 그렇죠. 들어왔다가 도망을 가버린. 예, 근데 이제 무인 자동 출국 심사대, 거기 관리소 직원이 지키지 않는 곳인데. 예. 자동 심사대 문을 강제로 열고 이제 밀입국을 한 거고, 현재까지 이제 잡히지 않은 상태죠. 예. 이 사람은 3주 전에도 입국을 하려다가 거절된 적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입국이 거절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들어왔다가 예. 환승하지 않고 밀입국을 한 이런 상태. 지금 공항 분위기 상당히 술렁술렁할 것 같은데요. 예. 사건 터지고 나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승객들 이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환송하러 오는 분들도 이제 취소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고, 예. 테러 관련된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다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참 이번 사건 보면서 인천공항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도 궁금해요. 진짜 이제 올 것이 온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진짜 올 것이 온 거 아니냐?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며칠 전에 전화 협박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돼 있는데 무방비 상태인데 어떻게 하냐, 불안해하고 이런 상태죠. 전화 협박도 오고 편지 협박도 네네. 오고 이런 것은 종종 있었지만 폭발물 의심 물체가 화장실에서 발견돼. 이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방비인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 예. 그렇게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항 이용객 여객 편수는 개항이랑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훨씬 늘었거든요. 예. 네, 노동자 수는 거의 늘지 않았고요. 시스템이 아무리 이제 잘 갖춰져 있다고 하든지 사람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인천공항 운영하는 사람들 7,000명 중에 약 85% 정도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에요. 85%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 예, 85% 노동자 중에는 보안 방제, 예를 들면 소방대, 폭발물 처리반 이런 분들도 용역업체 소속. 그래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예. 솔직히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온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인천공항에는 수천 개의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자동으로 출입이 통지되는 어떤 최첨단 보안 시스템도 마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자랑하는 게 10년 연속 서비스 평가 1등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자랑하는 서비스 평가라는 건 사실 안전과는 무관해요. 서비스가 뭘 보는 거냐면 친절함과 청결, 그 다음에
탑승하는 데까지 신속했나 이런 걸 설문조사하는 거거든요. 고객들한테. 예. 그게 10년 연속 1등이라는 겁니다. 서비스 평가 부분은 그렇고 최첨단 보안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CCTV들을 관리, 감독하고 특이점이 있다거나 이런 걸 발견해야 될 사람들도 다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 노동자들도 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거고요. 그런 상황이 이때까지 벌어졌던 거고, 쉬쉬하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쉬쉬할 수 없을 만큼 터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CCTV는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그걸 보는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다. 네네. 그 CCTV는 직원 3명이 영상 한 24개를 모니터링한다 돌아가면서 이건 맞나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알고 있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똑같은 장소가 뭐 10년 넘게 이제 공항은 뭐 변하지 않았지만, 예. 거길 이용하는 승객들은 수배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큼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외형적인 평가, 서비스 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안 되고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안전 분야는 소홀히 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에서는 공항의 수장, 공항의 리더인 사장이 계속 교체되는 것도 혹시 이런 사태를 불러온 원인 중에 하나 아니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인천공항은 별로 사장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단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저희는 사장은 월급 주는 명예직 정도로 생각해요. 여태까지 인천공항 사장이 공항을 잘 아는 분이 온 적이 별로 없어요. 예, 다 이제 낙하산 인사로 공항 잘 모르는데 친정권 인사, 이제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보훈 차원에서 다 이제 내리 꽂았던 거거든요. 예. 그 사장은 어차피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다.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뭐 세심하게 관리 감독할 부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잘 모르니까요. 예. 그리고 선거철 되면 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없는 공석인 거죠. 예. 그래서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솔직히 사장이 새로 취임했는지 뭐 공석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저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기형적인 인력 운영 방식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라는 게 우연찮게 지금 터진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인천공항이 민영화 압박을 받아왔다는 부분, 이것도 혹시 하나 원인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건 맞는 말이고요. 민영화 압박을 받다 보니까 민영화 안 해도 될 만큼 돈을 많이 번다. 이걸 증명해야 돼요, 항상. 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는데 급급했고 한마디로 인천공항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보이는 순간 아끼고 절약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부작용이 이제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사건 계속해서 터진 후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인이 밀입국한 통로가 됐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 요거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또 자동 보안 시스템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 테러 전담반도 설치하겠다. 이 정도 대안이면 괜찮습니까?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응급처치용으로도 이제 처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말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이고 응급처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문제가 발생한 보안업체를 즉각 퇴출시키겠다. 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번에. 예. 근데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는 하청업체한테 책임을 돌린다는 건 뭐냐면요. 폭탄을 해체하는 게 아니고 폭탄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갈 업체인데. 그렇죠. 뭐 응급처치용의 어떤 성격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좀 아쉬운데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의 조직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용 절감의 문제로 여태까지 인천공항 운영했던 이런 좀 경영의 마인드가 이제는 좀 국민 안전, 테러 청정 지역이 아니게 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경영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조직 운영의 어떤 철학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인천공항을 이제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문제, 이런 것까지 좀 깊이 좀 들어가는 그런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번 사건 보면 소 잃고 외양간조차 제대로 못 고친 게 아닌가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의 정책기획국장이세요. 신철 씨 연결해봤습니다.